네, 16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다소 좀 어려워요. 160번은. 풀이가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나온 적이 있던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는 범위에 따라 다 나눠줘야 되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범위를 세 개의 범위로 나눠야 되죠, 결과적으로. 왜냐면 이제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 fx가 1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절대값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그 각각을 이제 부등식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주는 것도 되게 귀찮기 때문에 풀이가 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힌트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해야겠죠. 근데 그 말은 즉 일단 x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16분의 1x 세제곱 4분의 3x가 마이너스 1이 작다. 이거에 해당하는 x 범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양변에 16 곱해서 한쪽을 다 넘겨주면은 12x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그래프 이게 x축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0보다 작은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삼치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이렇게 딱 접해요.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 x값 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작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상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분하는 게 아니라 x축과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x값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1, 0, 마 12, 16 1, 2, 2, 4, 8, 마 16, 0이다 딱 나오죠. 그래서 x-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이니까 x 마이 x 더하기 4가 돼서 x 마이의 제곱이고 x 뿔 4는 인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통과하고 2에서 접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이렇게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말은 즉 x값 범위로 따지면은 마 4보다 작다라는 범위다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이 어떻게 식이 나오냐? fx가 마일보다 작으면은 둘 다 음수죠, 그렇죠? 음수 값으로 나오게 되면은 마 f 마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어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게 a분의 1 x 빼기 9분의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방정식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x값을 제가 나타내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범위가 딸려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그 근을 찾는 거니까 이 오른쪽의 값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 두 번째 범위를 구하는 거에서 또 세 번째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전개해가지고 x값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볼게요. 9분의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a분의 1이다. 그래서 기울기를 저희가 돌려가면서 교점이 몇 개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편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조금 뒤쪽을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보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일단 1번은 요걸로 끝낼게요. 이 범위상에서는 바로 이제 요거에,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사실 상수함수를 보겠다는 거죠. 이것도 직선과 상수함수의 교점이 바로 이 실근의 개수가 될 거예요. 저희 결국에는 실근의 개수가 총 짝수가 된다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자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가 될 텐데,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이미 구했어요. 요게 된다는 거를. 그럼 당연히 요게 된다고 구했으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범위는 마 4보다 같거나 크다로 시작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게 뭐가 나올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 12x, 이번엔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 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자 맞나요? 자 그렇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풀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빼기 4니까 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4는 통과하니까 이런 모양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1보다 자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또 똑같이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fx는 여기 x가 4보다 작다. 그래서 곧 이 범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상에서는 그렇다면 절대가 앞쪽은 그냥 플러스로 나오고 이제 뒤쪽은
이제 여전히 마이너스겠죠. 더하기 f 마이너스 1. 그래서 2f가 a분의 1 x 마이너스 9분의 2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구할 필요 없겠죠. f가 1 이상인 걸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했던 f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나왔다는 거는 1 이상일 때는 반대 범위로 나오는 거여서 x 값의 범위는 4 이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둘 다 이제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2는 a분의 1 x 마이너스 9분의 2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범위에서. 자, 이거를 그럼 저희가 종합해서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을 그려놓고 x 값의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4와 4라는 경계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4랑 4 체크해놓고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함수는 이것과의 교점이에요. 전부 다 우변은 똑같은데 좌변이 마사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잖아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쭉 오게 해줍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함수가 안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부터는 2가 쭉 가는 상황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것과의 교점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y는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사이 범위에는 이제 우리가 EF라는 함수를 그려줘야 되는 건데 fx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EF의 식을 구해주면은 8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3 x가 되고요. 이거는 보다시피 원점 대칭 함수가 되겠죠. 홀스차스 함수만 가지고 있으니까 원점 대칭 함수이고 인수분해도 쉽게 될 것 같아요. 8분의 1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 2죠. 12. 그래서 x축과 0과 풀마 2루트 3에서 만나게 되는 점대칭 함수 여기랑 y루트 3, 2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마이너스 4와 4에서 여기를 딱 지나냐? 그러면 연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그럼 여기 4를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4가 되니까 2가 딱 나오네. 그러네. 여기를 딱 지나가게 된다. 그럼 당연히 점대칭성이 여기도 지나가겠죠.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만 그려주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이어지게 된 함수 전체적인 모양이 요거랑 요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좌변에 있는 함수들, 좌변에 있는 함수들. 이제 우변에 있는 거 어차피 요거니까 9분의 2,0이라는 점을 지나고 9분의 2,0은 요 사이에 여기쯤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요게 2루트 3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9분의 2,0이라는 요 점을 지나고 어떤 이제 a분의 1이라는 의미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점을 지나고 특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짝수가 되도록 하는 그 기울기를 다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막 그으면 안 되겠고 한 점을 포인트를 연속적으로 그려야겠죠. 저는 이제 그 기울기가 아주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울기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교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이제 기울기를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딱 두 개 되는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 이런 식으로 딱 접할 때가 두 개가 만나게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기울기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접할 때가 될 겁니다. 딱 접할 때.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 a분의 1을 뭐 a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더 기울기 이렇게 바로 늘려주면 3개가 되니까 홀수계가 다시 됐죠. 쭉 가다가 계속 홀수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가 언제가 다시 되냐? 자, 여기서 기울기를 더 이렇게 늘려주다가 딱 여기를 지나게. 자, 잠시만요. 여기서 기울기가 하나 둘. 자, 다시 갈게요. 여기 기울기 0인 상태에서는 3개가 만나요. 근데 거기서 기울기 조금이라도 기울여지면은 이 왼쪽에서 하나 만나고 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늘리다가 딱 여기를 지나는 순간 뭔가 계속 경계점을 지날 때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지나는 이런 순간이 또다시 이제 교점이 딱 4개가 되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a2분의 1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지면은 바로 홀수게 됐다가 이렇게 또다시 지나갈 때 경계를 지나갈 때는 계속해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이 정도 라인 이렇게. 그래서 또다시 3개 만나죠. 그러면 2개 만나죠. 하나, 둘, 딱 2개. 기울기 조금 더 커지면 1개 만나니까 다시 홀수가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은 a3분의 1이 될 거예요. 이 3개에 해당하는 a만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랑 얘 구하는 건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 점을 지난다. 여기 점이 마이너스 2,4고 여기 점이 2,4기 때문에 4, 이 거꾸로 썼네요.
마 4, 마이 이렇게 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직선이 9분의 1을 지나는 이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금방 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계산이 필요한 거는 이 상황이겠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풀었었죠? 곡선 밖의 점에서 근 한 점에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근 접선이다 라는 방식으로 풀었었죠. 접점 설정하고 거기에서의 접선식 세워서 얘를 지난다 라고 풀어주면은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큰 무리가 없겠고 이런 것씩 구성을 할 때 이걸 굳이 이렇게 a분의 1이라고 놓을 필요가 없겠죠. 사실 그렇죠. a분의 1이라고 놓을 필요가 없겠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은 다음에 얘를 지난다고 했을 때 기울기 나오면은 그 기울기가 a분의 1이다. 그래서 a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뭐 난이도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문제별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거의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그거죠. 작년에 6월에 나왔던 20번 문제로 기억되는데 그쵸. 문제 위치상 20번 문제는 근데 그때 그 문제가 더 쉬웠어요. 왜냐면 그거는 절대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준킬러 대비 교재라고 들었는데 거의 21번 정도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뭐 20번, 21번 조금 난이도 어렵다고 하면 20번.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실 전체 근데 이 문제는 기출 중에서 하나가 있긴 한데 굳이 외워서 풀 거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기는 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b fa f 여기 들어가는 거 인버스 x dx 이 값은 bfb 마이너스 AFA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냥 이제 공식인데 나오질 않고 있죠. 아주 예전에 좀 나왔었고 이거 외우면 푸는 거라서 나오긴 힘들죠. 요즘은 오히려 조금 더 응용돼서 해석하면서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성립하냐는 이제 역함수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대칭인 상태로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대충 아무 그래프나 그려줍니다. 이 그래프가 F라고 하고 F 인버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나타내는 걸 한번 그려보면은 대충 이제 3부터 6을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고 치면은 3부터 6까지 fx dx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f3부터 f6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이 y 값으로 가야겠죠. 여기가 f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f6이겠죠. 이렇게가 자 F3부터 F6까지 F 인버스 X dx니까 어쨌든 이건 X축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근데 이거 Y축상이니까 F3과 F6을 F 인버스 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근데 이제 F3은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그쵸. Y는 X와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F6도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F 인버스 X dx는 이 넓이가 될 거라는 거죠. 이만큼의 넓이가. 근데 사실 이 넓이는 뭐랑 같을 수밖에 없냐면 Y축상 적분과 같아요. F와 Y축상 적분 어디까지? 똑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Y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은 좀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F3부터 F6까지 Y축상으로 fx를 이렇게 쭉 적분한 요만큼의 넓이 자 이거 그냥 색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보여봅시다. 여기부터 F6은 여기니까 대충 이 정도까지 해서 이거 뭐 겹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혀. 요만큼의 이 넓이랑 이만큼의 넓이랑 여기 F3부터 F6까지 F 쪽으로 적분한 거 그러니까 여기 자 이게 맞나요? 아니지 지금 끄트머리 라인이 살짝 이상하죠. 그쪽 라인 F6 쪽을 잘못 그렸죠. F6 저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이게 F6이니까 여기까지 가야죠. 뭔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여기가 F6이고 여기가 F3이니까 F3부터 F6까지 F 인버스 X dx는 이만큼의 넓이가 돼요. 이만큼의 넓이. 근데 이 넓이랑 자 이렇게 여기의 넓이랑 같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 넓이랑 같게 되겠죠. 이게 보이나요? 이렇게 쓰면은 좀 보이려나?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y축상의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겠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얘네 둘 그리면 이 y는 x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잖아요. 역함수의 의미가.
이게 대칭 상황인데 그래서 fx와 그러니까 f 인버스 x와 어떤 x축 사이의 넓이. 근데 그 적분 구간이 f3부터 f6이에요. 근데 이거랑 역시나 f3부터 f6까지 이 y축 상의 넓이 어디까지? fx까지 이 부분의 넓이. 자 이렇게 나타내볼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 넓이와 이 부분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 이렇게 대칭이니까. 네, 이런 모양을 본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걸 옮겨줄 수가 있게 돼요. 넓이를 어디로 옮기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로 옮기는 거죠. 이만큼으로, 이만큼.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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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있던 게 이 넓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큰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 뺀 거여서 6 곱하기 f6이 전체 직사각형, 3 곱하기 f3이 작은 직사각형이죠. 가로 세로. 그게 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걸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거 답은 6f6 마이너스 3f3이거든요. 54라는 게 얘네들 곱한 거, 얘네들 곱한 거, 뺀 거. 네, 그래서 이제 f3이 2라고 했으니까 f6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9번은 네, 어쨌든 요거는 사실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대칭성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fx가 xn제곱, x마 3의 제곱, 극값 가는 이건 다 쉬운데요. 극값을 같냐 맞냐니까 2분해서 풀면 돼요. 자, nx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2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인수가 다 공통인수 들어있으니까 더 작은 쪽으로 인수분해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nx 마3 더하기 2x인가요? 그쵸? 네네,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1,2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극값 갖는다는 거는 이 프라임이 1,2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호, 오직 부호만 봅시다. f 프라임의 부호. 자, 1부터 2라는 양수 범위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겠죠, 그쵸? x만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정해집니다, 아예.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해보면 그러면 이 앞에 부호는 픽스니까 어쨌든 이게 극과 간다는 거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부호가 1,2에서 바뀐다는 건데 이거 잘 보시면 그냥 1차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보면 이거는 n 플러스 2x 마 3n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1차함수라서 부호가 중간에 바뀐다는 거는 값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0이 된다는 게 n값이 어쨌든 뭐 자연수니까 기울기 양수인 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런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도 부호가 바뀐다는 건 이 사이 0을 지나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1 대입한 게 음수고 2 대입한 게 양수겠죠.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양수, 음수 또는 음수, 양수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n값 자연수라 했으니까 기울기 양수여서 당연히 이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1 대입한 게 음수, 2 대입한 게 양수다 라는 이제 범위를 구해주면은 자연수 n값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 문제 기출에 정말 무수히 나왔죠. 이것도 이런 스타일 x 더하기 a가 x 절대가 x보다 크다라는 거를 범위 나눠서 푼다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서 간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거는 앞에까지 픽스고 y축평 이동으로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고 이것도 고정된 그림인데 절대값이라 오히려 범위 나눠서 풀었을 때 더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일단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쉬운 그래프고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그릴 때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미분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요거 같은 경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정확한 모양까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x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다 뭐 x마 루트 2, x플 루트 2에서 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점대칭 모양이니까 처음에 모양이 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역시나 조금 더 정확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림상에서 조금 이제 여기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파르게 될 수 있는데 이 얘와의 관계를 묻고자 하는 거니까 부등식에서는 금방 확인하잖아요.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이거 미분했을 때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훨씬 가파르다는 거죠.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내가 그려주는 거에서는 여기 원점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야 되는 거니까 그 상태 유지하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히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뚫고 지나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가파른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에서 fx 이 그림이 절대값 x라는 파란색보다 위쪽에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안쪽 부분에서 이미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려주는 게 포인트겠죠. 사실 이쪽은 이미 올라가 있어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모양이 혹시 마이너스 1인가 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오거든요. 딱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1,1이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이너스 1이라는 범위에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는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죠. 여기를 올려줘야 돼.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인데 올라가면 이 왼쪽은 사실 이미 충분히 올라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른쪽으로 올려줘야 돼요. 자, 그럼 1이 어디냐? 자, 여기 1을 대입해보면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말은 요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 1 대입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여기까지는 적어도 올라와야겠다. 근데 이제 이게 딱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럼 가능하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를 여기 올라왔지만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역시나 접선의 기울기 올라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봤을 때 자, 이 친구 이제 미분한 거에다 1을 대입하면은 또 1이에요. 그쵸? 그래서 f'1이 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얘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딱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얼마큼 올리면 되냐? 딱 이만큼만 올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2가 되기 때문에 딱 이만큼 올려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y축 평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이제 평행이동을 확정해주는 문제들 실제로 이제 작년이 아니라 기출문제에 있었던 스타일이죠. 그렇죠? 기출에 한 2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그냥 이제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렇게 f5분의 파이와 자, f5분의 파이분의 1이라는 건 이제 언제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A와 탄젠트 B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언제? 자, A와 B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역수 관계에 해당돼요. 자, 왜 그런지는 뭐 B 값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작성해서 탄젠트 B를 써보면은 이게 우리 각도 변환에 의해 이제 탄젠트 A분의 1이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풀어보자면 자, 일단은 0부터 그리는 거니까 이제 y축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그릴게요. 자, fx는 탄젠트 x의 그래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가지면서 쭉쭉 가고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그림이 또 그려지고 또 쭉 그려지고 또 올라가겠죠. 점근선을 또 갖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어차피 그래프는 뒤쪽은 계속 그려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하면 되는데 자, 얘가 f5분의 파이랑 y는 f5분의 파이랑 만나는 거의 개수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5분의 파이는 이 앞쪽에 있는 이제 각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얘는 뭐냐? 자, 이제 이 값은 요거의 역수가 되는 거잖아요. 역수.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값이 되는 거라고 했죠?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5분의 파이 더하기 뭐 x는 2분의 파이라고 식을 세워준다면 x 값이 10분의 3파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3파이 요 정도 있겠죠. 5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값이 바로 f5분의 파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수의 값은 그냥 요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f5분의 파이 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이제 10분의 3파이에서의 값은 5분의 파이에서의 값과 역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y는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구한 거에서 이렇게 상수함수를 쭉 그어주는 모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y는. 네, 이렇게 쭉 가서 네, 이렇게 y는 요 두 라인이 y는 f5분의 파이, y는 f5분의 파이분의 1이라는 이 상수함수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계속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교점이 계속해서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교점이 15개가 돼야 되니까 한 줄 이상이 2개 만나요. 그러면 이게 쭉쭉 가서 7개 주기 동안은 2개씩 다 만나고 그 다음 주기에서 하나밖에 안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그릴 수는 없고 쭉쭉쭉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서 그려지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이 이것도 연장을 좀 했을 때 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제가 지금 그리는 이 그림이 5번째 주기라고
아니지, 뭔 말이야. 여덟 번째 주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덟 번째 주기. 자, 여덟 번째 주기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일곱 번째 주기까지는 다 그려지는 동안, 한 주기는 이렇게 두 개가 다 만나니까 14개 교점이 생겼고, 그 다음 여기만 교점이 채택이 돼야 돼. 여기는 안 돼야 돼. 그 말은 즉슨 오른쪽에 해당하는 범위인 이 A라는 지점을 여기서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게, 여기를 포함을 잠깐만 하고 있죠. A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A는 일단 여기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세겠죠. 여기는 넘어가야 되고 여기는 세면 안 되겠죠. 왜냐면 딱 그 앞까지로 끊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딱 요 두 개가 될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 정도는 이제 주기성으로 구해줄 수 있겠지. 충분히, 그치? 그래서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주기 여덟 번째니까 이제 8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맞나요? 자, 근데 이게 일곱 번째 그림,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그림인, 두 번째 그림이 파이니까, 그럼 여긴 7파이겠다, 그치? 7파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간격 더해줄 수 있겠죠?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158번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을 거예요. 이 1 빼기, 이제 t제곱,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t다. 제가 이제 코사인 4분의 n파이를 이렇게 t다라고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른 게 이 t제곱 더하기 t마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맑게 2분의 마일 t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코사인 4분의 n파이 그리고 2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이 사이에 있게끔 하는 코사인 4분의 n파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게끔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개수가라고 했어요. 여기 1, 2, 3, 4 대입하면 이제 그냥 각도가 커질 뿐이니까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간단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주면은 이렇게 쭉 가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그럼 이제 그 범위는 요만큼이랑 요만큼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1 대입하면 4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어디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는 더 앞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하면 여기니까 되고 3 대입하면 또 이제 넘어가니까 되고 4 대입한 게 어디죠? 여긴가? 파이니까, 그쵸? 그 다음 5 대입한 거 6 대입한 거, 그쵸? 제가 방금 말한 거에서 여기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끄트머리에 딱 걸리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긴 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6 몇이었지? 6 대입한 거 되죠, 그쵸? 그 다음에 7 대입한 것도 여기로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8 여기니까 안 되고 9 안 되고 10은 딱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한 것 중에 개수만 세주면 돼요. 그냥 천천히 그려보면서 마일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는 것만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156번인데요. 자, 156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A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횟수. 역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히 이제 그래프만 그려놓고 한번 풀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평행이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사인 2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로 바뀐 상태에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하는 지점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은 여기까지 딱 끝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해서 여기까지 딱 끝나고 여기에 y값 두 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쵸? 주기에 해당 2파이만큼 주기만큼 딱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가 6분의 파이고 그리고 여기는 6분의 7파이 파이만 아니죠. 2분의 파이만큼 그냥 여기를 6분의 7파이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주기를 더해서 여기 끄트머리 만약에 여기까지 다 그려졌을 때가 딱 이제 6분의 파이도 아니고 6분의 13파이가 되는데 2파이까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끄트머리는 이제 2파이로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림에서 제가 이제 y는 a라는 그래프 항상수를 그려서 만나는 거의 개수, 만나는 점의 이런 개수도 구하고 실제로 그 서로 다른 실근의 합 같은 거 이렇게 그렸다면 여기 이렇게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두 개를 곱한 거 최대 최소를 구한 거니까 언제 교점이 많아지면서 실근의 합이 최대일까? 언제 교점이 적어지면서 실근의 합이 최소일까? 물론 이 둘이 완벽히 연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내가 아무거나 그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나는 거에 합을 다 구해주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거가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합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칭성으로. 근데 라인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면서 딱 위에 끄트머리로 닿게 되면은 만나는 것도 두 개로 아주 작아지고 만나는 점도 이렇게 되니까 합의 입장에서도 절반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거의 최소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 값을 늘리는 관점에서도 이제 만나는 거의 개수가 많아야 되니까 조금 이제 이런 라인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나는 게 딱 5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매우 클 텐데 조금 값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되지만 합은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이 대칭성으로 같아서 아무래도 그 합은 같은데 교점의 개수만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라인을 더 밑으로 내리면 합은 일정하지만 교점의 개수가 딱 이 밑에 라인에서 또 2개가 돼버리고 합도 적어지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런 값들에서는 합은 다 같은데 교점의 개수가 4개다. 근데 딱 이 라인을 그었을 때는 합은 역시나 같지만 여기 0이니까 합이 0을 안 주잖아요. 교점의 개수는 5개가 된 거라서 역시 그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값만 계산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은 요 문제까지 해설하고 뒤에 있는 2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풀이가 길어질 수 있어서 수업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